네, 과학 논문 작성법 12번째 강의, 커버레터 작성과 온라인 투고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여러분이 이제 그 논문을 이제 본문을 작성을 이제 거의 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논문 쓰기에 95% 정도 끝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나머지 5%를 어떻게 이제 마무리할 거냐, 어떻게 논문을 마무리하고 논문 투고 준비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매뉴스크립트, 그러니까 그 논문의 본문을 다 작성을 하셨다면 이제 그 나머지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자 기여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author contribution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저자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이제 작성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 사사, 어크나리지먼트라고 하죠. 연구를 그 연구비를 지원해 준 기관 또는 이제 연구를 도와준 분들에 대한 감사의 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자료, supplementary information이라고 하는데 본문에 수록되지 않지만 우리가 연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충 자료, 그러한 자료들이 추가로 이제 출판이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빠짐없이 잘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본문에 수록하지는 않지만 이 보충 자료는 최신 논문의 추세이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자, 온라인 논문 투고가 수월하게 진행이 되려면은 본문, 그죠? 매뉴스크립트과 이제 동시에 이 나머지 부분들도 잘 작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저자 기여도를 보면은, 자, 이 저자 기여도는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학술 저널에 논문을 투고할 때는, 저자가, 논문 작성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독 저자일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공동 저자일 경우에는, 저자들이 이제 각자가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자, 논문의 첫 아이디어를 누가 착안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험은 누가 진행했는지, 분석은 누가 진행했는지, 논문 초안을 누가 작성했는지, 연구 총괄을 누가 했는지, 그쵸? 연구 책임자가 누구인지, 이런 각각의 역할, 그 세부적인 역할을 이제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논문 작성에 모두가 참여를 했는지, 그 다음에 최종본에 모두가 동의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각 저자의 역할과 기여를 명시하면은 누가 주저자이고 누가 공동저자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통상 주저자라고 할 때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라고 하죠. 예, 교신저자. 이메일이 적힌 저자는 교신저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공동저자 이렇게 주저자가 더 중요하겠죠. 또한 이제 학부생이나 인턴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했다면 공동 저자에 포함하는 것을 권고하는 네이처의 사설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와 논문에 참여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어떤 어느 누구라도 저자의 그 목록에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자, 저자의 기여도 결정은 전적으로 주저자의 몫입니다. 주저자가 누가 이제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거기 때문에 저자의 기여도를 이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게 좋고요. 주 저자의 의견과 다르게 저자 기여도를 배분하는 것은 이제 학계의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저자가 동의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어떤 저자 기여도를, 이렇게 이제 과장해서 표현하고,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이제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연구를 주도한 제1저자와 교신저자가 각각의 저자가 이제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판단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저자 각자의 역할 또는 이제 기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밝히는 게 좋습니다. 연구 성과 평가를 할 때 주저자와 나머지 공동저자에 대한 공로, 우리가 크레딧이라고 하죠. 이 공로 인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수한 주저자 논문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주저자가 되는 게 중요하고 주저자가 이제 각자의 그 저자의 기여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예, author contribution, 그러니까 저자 기여도 부분을 이제 이렇게 그 예시를 이제 보여드리면은 각각의 저자가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를 명시를 하게 돼요. 이렇게 약자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는 거고, 각자가 이제 어떤 뭐 실험을 어떻게 진행했든지, 뭐 초고를 누가 작성했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적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누가 교신 저자, 또 책임 저자인지 이런 부분들을 밝히는 거죠. 자, 연구 사사, 어크나리지먼트인데, 자, 연구를 지원한 기관과 연구비 지원 과제 번호를 명시하고, 연구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글을 남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은 이 연구 사사에 기록한 과제 번호를 바탕으로 연구 성과를 평가해요. 그래서 이 어크나리지먼트의 과제 번호가 수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과제로부터 지원을 받은 연구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연구 사사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적으셔야만 연구 성과를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자는 연구 활동에 직접적인 지원을 한 모든 곳을 밝혀야 되고요. 간접적인 도움을 받았던 그런 곳도 있다면 언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연구 과제에 따라서는 단독 사사를 적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 이제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의 규정을 확인하셔서 그렇게 이제 적으셔야 되고요. 연구 진행과 완료에 도움을 준 어떤 개인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이제 감사의 내용 포함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고 전에 논문 초고를 읽고 검토 의견을 주었던 전문가가 있다면 감사의 그 뜻을 표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 데이터를 제공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감사의 글을 남기기도 하고요. 공공 데이터는 이제 무료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연구 사사에서 밝히는 게 좋습니다. 자, 연구 사사는 짧지만 품위 있게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어크나이즈먼트 연구 사사인데 어느 기관에서 어느 과제에서 뭐 지원을 받았다. 과제 번호를 이렇게 밝히는 게 좋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보충 자료 작성이 있습니다. 이제 보충 자료는 본문 작성이 완료되면 보충 자료를 작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최근 학술지들은 상세한 연구 방법과 보충 실험 자료에 대한 보충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공개되는 동영상, 추가 실험 방법, 추가 실험 데이터, 추가 이론 분석 등이 이제 보충 자료로 구성이 되고요. 이러한 이제 보충 자료를 수록하는 게 최근 논문의 추세입니다. 최근 경향이나 목표 그 학술 저널, 그러니까 타겟 저널의 최신 논문을 살펴보시고 이 보충 자료 제출 형식과 방법을 이제 참조하셔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의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그러니까 연구에 그 수록된 어떤 데이터, 그 데이터가 나오게 된 어떤 그 이제 그 원본, 그 동영상이 있겠죠. 그 동영상을 직접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온라인 투고 방법을 이제 설명드리면은, 자, 논문 원고를 완성을 했다면 원고를 한 번 더 점검하고 그 저널 이제 투고하시면 되는데, 자,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목표 저널, 그러니까 타겟 저널을 정확하게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 목표 저널 그 안내사항을 꼼꼼히 보시고 커버 레터를 준비하시고 공동 저자의 소속과 연락처, 그다음에 이제 논문 그 리뷰어를 적합한 분들 그런 이제 정보들을 이제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투고하시면 돼요. 그 예전에 이제 우리가 논문을 이제 우편으로 투고를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편으로 투고하는 전통적인 투고 방식은 이제 거의 사라졌고, 지금은 이제 대부분 온라인으로 투고를 합니다. 현재 편의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타겟 저널을 정했다면 커버 레터를 준비하고 이제 온라인 투고하시면 돼요. 자, 타겟 저널 이제 어떻게 확정할 거냐? 그 원고, 매니스크립트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투고할 그 타겟 저널을 확정하면 되는데 자신의 논문의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하는 그 저널이 타당하고 적절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자, 처음에는 이제 그 타겟 저널보다 타겟 저널 이제 A라고 한다면 처음에 이제 그 투고하실 때는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저널, 그러니까 A 플러스 저널에 시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상위 저널에서 심사에 들어가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논문 투고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결핍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A 플러스 저널이 잘 안 되면 A 저널에 내시면 돼요. 원래 그 목표했던 타겟 저널에서 이제 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습한다라는 마음으로 A 플러스 저널에 먼저 시도해 보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최고 학술지에 실릴 만한 연구 결과면 뭐 가장 최상위 그 저널부터 이렇게 도전해 보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순차적으로 상위 저널부터 이제 쭉쭉쭉 내려오겠죠. 네, 나쁘진 않은데 논문 거절의 시간과 그다음에 심리적 부담, 거절을 받으면 이제 심리적 부담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적절한 그 타겟 저널을 이렇게 정하는 거, 이게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제 신속하게 출판되기 원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수준에 맞는 그 타겟 저널을 정하셔서 하시는 게 좀 더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일 수가 있어요. 자, 지도 교수님이나 아니면 동료 연구자들과 상의하셔가지고 가장 적합한 타겟 저널을 정하시는 게 좋고요. 자, 커버 레터를 이제 작성하게 되는데, 자, 논문을 투고할 때는 커버 레터를 작성해서 보냅니다. 이 커버 레터는 전통적인 논문 투고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 에디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그런 편지라고 하는 거고요. 최근 이제 온라인 투고에서는 커버 레터가 그 에디터에게 논문의 장점을 어필하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이 됩니다. 커버 레터는 공식적인 편지고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작성을 합니다. 간단한 인사말로 시작해서 논문의 제목과 저자를 밝히고 그리고 이제 논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문단을 적어요. 그렇죠? 그다음 논문의 이제 주요 내용을 정확하고 확신 있게 이제 강조하는 문단을 이렇게 더 이제 추가해서 작성하시면 좋고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상위 저널의 최신 논문 몇 편을 이제 언급하시면서 논문의 시의성과 적합성을 이제 어필하면 좋습니다. 현재 논문이 중요한 연구 결과를 담고 있고 관련 학교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에디터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술지에 따라서는 이제 커버레터의 내용과 형식을 규정하기도 하는데요. 그 내용들을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반드시 투고 전에 커버레터에 수록돼야 될 내용, 어떤 형식, 주요 형식 이런 부분을 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논문의 그 내용을 요약하고 저널의 적합성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연구의 차별성과 신규성을 설명하고 교신 저자의 연락처를 상세하게 적거나 아니면 심사에 적합한 그 리뷰어 목록을 제출하는 그런 내용을 수록할 수가 있어요. 자, 커버 레터는 우리가 출판이 되지 않습니다. 그쵸? 우리가 안 보이는 그런 문서예요. 그 이제 여러분이 좋은 모델을 확보하셔가지고 연습하는 게 좋고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잘 작성된 커버 레터는 투고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격식과 그다음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커버 레터를 제공하는 저자들의 논문은 신뢰를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심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당한 그 심사를 받을 기회가 높아져요. 자, 잘 쓴 커버 레터는 정당하게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좋은 출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작성했던 커버레터의 예시인데요. 자, 에디터에게 인사말을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투고하는 저널에 대한 정보를 밝히고요. 저자나 아니면 학술지에 대한 내용 밝히고, 저널 이름 밝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논문의 내용, 핵심 내용을 밝히는 문단을 밝히고, 이게 어떤 배경으로 중요한 연구다라고 하는 거, 상위 저널에서 관련된 최신 논문이 있다면 이렇게 밝히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연구의 그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문단. 그래서 논문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연구를 했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는 문단을 하시면 좋고요. 인사말, 그 다음에 이제 교신 저자의 이름, 이렇게 격식을 갖춘 편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전문적인 글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수록되진 않지만, 나중에 출판되진 않지만, 에디터에게 보내는 아주 정중하고 아주 전문적인 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커버레터를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온라인 투고 준비 과정, 그리고 이제 온라인 투고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그 커버레터 작성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논문 심사 과정과 그다음에 심사의 결과를 이제 받게 되는데
게재 승인, 수정 권고 아니면 거절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수정 권고를 받게 되죠. 그 수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거냐, 이 수정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